저는 올해 58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제 주변에서 재혼 후 힘들어하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누군가는 가족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워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년의 재혼은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실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이래서 중년 재혼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구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장밋빛 착각.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년 퇴직 후 삶이 무료하셨습니다. 외로웠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죠. 그러던 중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성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차가 너무 오래됐어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요. 리모델링에 수천만 원, 새 차 구입에 또 수천만 원, 매달 늘어나는 생활비까지. 1년도 안 돼서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제 통장이 비는 순간 관계도 끝난 거였죠. 두 번째 이야기 숨겨진 빚의 무게.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말씨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있어 보였죠. 그런데 결혼 후 몇 달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과거에 빚이 조금 있어요. 당신이 남자잖아요. 도와줄 수 있죠?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카드빚, 사채, 연체 이자까지 합쳐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이혼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빚을 떠안은 게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거였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년의 재혼에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세 번째 이야기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이번에는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대 남성도 좋은 분이었고, 둘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함께하며 잘 맞았습니다. 문제는 양쪽 자녀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집 재산 문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죠? 결혼식 날 양가 자녀들은 서로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차가웠죠. 결혼 반년 뒤 상대 남성의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어머니는 나중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중년 재혼은 결국 네 사람, 여섯 사람이 부딪히는 일이더라고요. 네 번째 이야기 함께 살게 된 성인 자녀. 또 다른 남성분의 경험입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좋은 분이었지만 그분에게는 3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이었죠. 밤새 게임을 하고 냉장고 음식은 다 먹어버리고 생활 리듬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왜 나가야 돼요? 당신이 나가세요. 배우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래요.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줄 알았는데 성인 자녀의 하숙집 주인이 된 거였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감정적으로는 어떨까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다섯 번째 이야기 사랑을 증명하느라 지친 결혼. 이분은 혼자 산 지 오래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밝고 따뜻한 성격의 여성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 리듬은 너무 달랐습니다. 여성은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매일 전화해줘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일주일에 여러 번은 만나야죠. 반면 남성은 조용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되레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결혼했는데 사랑을 증명하느라 지쳐버렸어요. 6번째 이야기 자유를 잃은 재혼. 한 여성분은 말수적은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편안해 보였죠. 하지만 결혼 후 남성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왜 인사했죠? 관심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분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면서 더 외로웠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년의 재혼,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재혼은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생활 습관, 과거의 상처, 서로 다른 기대, 외로움, 성격 차이, 젊을 때는 사랑이 문제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년에는 현실이 사랑을 시험합니다. 외로운 마음이 클수록 잘못된 선택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과 살면 외로움이 몇 배가 됩니다. 중년의 행복은 누구와 사는가 보다 나 자신과 얼마나 편하게 사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재혼을 말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살펴보고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기엔 중년의 삶은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3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중년 재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주변에서 재혼 후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셋째, 만약 여러분이 재혼을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과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